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모는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이야기입니다. 단골 고객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중형 세단을 끌고 저희 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고객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중고차를 한 대 가져왔습니다. 아직 구입한 상태는 아니고 개인 직거래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해 주세요. 저에겐 정말 어려운 부탁입니다. 중고차는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라고 판단드리기가 무척 어려워요. 제 말 한마디를 믿고 구매하셨다가 한 달, 두 달 뒤에 고장이 발생해 버리면은 저에 대한 신뢰감도 깨지고 서로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탁을 안 드려드릴 수도 없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하신 후에 제가 중고차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중고차 검수. 오늘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차종은 2007년식 르노 삼성의 SM5, 주행거리는 대략 19만 6천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현차의 시세는 대략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 차를 150만원에 구매하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솔깃하죠? 시세보다 저렴한 듯하고,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사고 유무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정말 차가 대파가 났거나 아니면 반이 잘려져 있거나 그런 차가 아니라면은 도어를 교환했다거나 범퍼, 휀다, 본닛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하고 당장 큰 수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만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용도는 아내분께서 운전 연습용으로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운행을 하실 생각으로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네요. 먼저 차량이 입고되고 차량 외관부터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지 차의 외관 상태는 정말 방치되었던 차량처럼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죠. 외관을 둘러봤을 때 외관이 너무 다 찌그러져 있고 또 부식이 심하게 돼 있고 그런 차라면 아무리 운전 연습용이라고 해도 주위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겠죠. 또 대부분의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외관에 많이 치중을 하세요. 외관만 깨끗하면 차량 상태가 좋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형 중고차들은 외관은 많이 깨끗해요.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외부에 부식이 된 흔적들이 몇몇 곳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객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셨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엔진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먼지가 아주 소복하게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번도 먼지를 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차주분께서 관리를 안 하셨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그냥 방치를 해놓으셨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은 차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고 유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몇몇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세월의 흔적이랄까 단순 교환 흔적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하게 파손이 돼서 차를 막 잘랐거나 그랬던 흔적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일 누유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구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일 누유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단 헤드커버에서도 오일 누유는 보이지 않았고, 차량을 올려서 밑에서 확인했을 때도 엔진 오일 누유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프론트 케이스 쪽에서도 오일 누유도 보이지 않았고, 또 오일팬에서도 오일 누유가 보이지 않았고, 또 상단 오일팬에서도 오일 누유가 보이지 않았고, 오일 누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랜스미션 쪽에서도 누유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군데서 오일 누유가 보였는데 그곳은 파워 스티어링 기어에서 오일 누유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행거리와 연식 대비 이 정도면 초 A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일단 오일 누유 쪽은 제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9점? 오일 누유를 세척을 했거나 그랬던 부분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일 누유가 없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오일 누유가 없는 차량은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실내의 상태도 확인 안 할 수가 없겠죠. 세월의 흔적이 조금 묻어있는 정도? 시트의 오염 또는 구겨짐, 실내 청소를 조금 안 한 그 흔적들 빼고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없겠지만, 또 언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겠지만 내비게이션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또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외관을 봤을 때 이거는 밤에 운전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변색이 돼서 제 두 눈으로 헤드라이트를 쳐다봐도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뿌연 상태, 안에 전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헤드라이트는 무조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운전은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하니까요. 당연히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야 되겠죠. 오일 상태를 확인했을 때 아마도 이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파실 생각이었던지 오일 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이 무척 오염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미션 오일 상태도 확인을 했을 때 엄청나게 오염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환 주기가 된 상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션 오일을 점검하기 위해서 적정 온도까지 차량을 웜업을 시킨 후에 또 저가 테스트 운전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점검을 했는데도 미션 오일의 양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교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대부분 하는 작업이죠. 스캐너 점검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한 고장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데이터 값을 봤을 때 공연비에 무언가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냉각수, 부동액 점검을 확인 안 할 수가 없겠죠.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스포이드에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육안상으로나 아니면 테스트하기로도 봤을 때도 부동액은 특 A급, 부동액은 너무 깨끗했어요. 전 차주분께서 부동액은 교환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또 차량을 올려서 바퀴를 돌려가면서 허브 베어링 상태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행 테스트 중에 그 허브 베어링 소리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확인을 위해서 돌려보고 또 움직여도 봤습니다. 허브 베어링의 상태는 양호했고요. 그러나 하체 유격 점검 시에 상하의 유격은 정상이었는데 좌우의 유격이 무언가 아주 미세한 유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유격은 아마도 정비사로서 조심하게 유추하건대 타일의 엔드볼 또는 로암의 유격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였습니다. 그 유격은 양쪽 다 있었어요. 타이어 상태는 얼핏 봤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근데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된 타이어를 계속 끼고 있었고, 그리고 타이어를 유심히 보니까 그 갈라짐의 흔적도 있었고 또 편마모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 타이어는 안전상 당연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을 올렸으니까 또 하체도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하체 쪽에 중간중간 무언가 충격이 있었던 흔적들이 보였고요. 안타깝게도 하체 부품들의 부식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체 부품의 체결 부위를 확인했을 때 완전히 고착이 된 부분이 총 4군데가 있었어요. 고착이 돼서 볼트와 너트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무언가 하체 소음이 발생해서 또는 문제가 발생해서 하체 부품을 교환해야 될 때 그로 인해서 작업이 커지거나 또는 다른 부품들을 함께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식이 심하다 보니까 고착이 됐어도 너무 됐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필요없는 지출을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에서 종종 발생하는 리어 크로스 멤버의 그 부식으로 인한 멤버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식의 상태도 안 좋은 편이라서 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더더욱 심하게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테스트 운전을 했을 때도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찌그덕 삐그덕 딸가락 그런 소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차종의 경우 조용히 가만히 정차된 곳에서 핸들을 싹싹 돌려보면 그 기분 나쁜 소리 삐익 하는 소리, 그런 소음이 발생하는데 역시나 이번 차종도 그 소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일한 차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지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차종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동일 차종에서 어떤 차량은 동일하게 소음이 나고 또 어떤 차량은 소음이 안 나는 차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주행 테스트를 할 때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차를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체 소음은 둘째치고 승차감이 매우 불안했어요. 멀미가 날 정도로 상당히 출렁임이 강했습니다. 춤을 추듯이 마치 쭈꾸미를 잡으러 갔을 때 쭈꾸미 배 위에서 그 출렁임을 느낄 때 그 느낌? 운전자도 그 느낌을 받는데 동승석에 타거나 아니면 또 뒷좌석에 탔을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멀미 유발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호대기 정차 시에 아주 미세한 엔진 부조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 부조는 엔진 마운트에 의한 떨림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엔진 자체 내에 무언가 트러블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비사의 느낌상 이거는 점화 코일에 또는 점화 플러그에 그런 부조가 아닌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깊게 점검을 하진 않았지만 정비사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출력 저하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나간 차량이 아닌데 상당히 차가 무언가 모르게 출력이 많이 저하된 느낌? LPG 차량의 경우 엔진 헤드에 장착된 그 밸브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예전에 다뤘었는데 밸브가 완전히 칼로 도려낸 것처럼 쫙 파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번 차량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제 마음을 정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SM5를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에 르노 삼성에서 이런 SM5의 카드키가 나왔을 때 완전히 제 마음을 저격했어요. 너무너무 소유하고 싶고 너무너무 갖고 싶고 지금 봐도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때 이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키 하나 때문에 차가 갖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당연히 조금씩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체와 엔진의 미세 부조만 따져도 차값 이상은 들어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차라리 같은 연식에 다른 SM5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금액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정말 상태가 초A급인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정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M5 정말 좋거든요. 넓고 정숙하고 디자인도 2007년식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올드하다고 느껴지는 않는 것 같아요. LPG라서 부담도 없고 여러모로 참 좋은 차종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한테 보여주신 이 차종은 저는 구매를 반대합니다. 고객님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딜러분들의 말씀도 다 듣고 성능 기록부를 다 확인하시면 차량의 기본 상태를 아실 수가 있겠죠. 성능 기록부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다 점검하십니다. 그래도 그것만 믿고 내 자산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 눈으로 똑똑히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항상 중고차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운전도 여러 조건에서 꼭 해보시고 반짝반짝한 외관과 그리고 실내 엔진룸만 보시고 구매하시려고 하는 차량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나씩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하나 살 때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잖아요. 우리 자산이잖아요. 다음 중고차 검수 컨텐츠에서는 이 차는 무조건 사세요, 사셔야 됩니다, 이런 차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차주가 어떻게 차량을 관리했는지 그런 이력을 좀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게 아쉽네요.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구매해 오실 때 차주분께 엔진 오일은 얼마에 교환하셨는지 또 미션 오일은 언제 교환하셨는지 그런 관리 내역들을 조금 미리 알아놓으시고 다음 구매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다면은 마지막 구매자께 아주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들의 즐겁고 재미있는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